안녕하십니까. 왕타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도형의 기초라는 큰 단원 안에 있기 때문에 좀 할 일이 많아요. 예,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당연히 중등과정의 처음이니까 뭔가 배워야 될 용어나 기호들이 되게 많겠죠? 이번 그 단원은 위치관계라는 단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에헤이 선생님 그거군요. 그거구나. 이해가 다 돼요 선생님. 끝났다 이러고 넋 놓고 계시면 큰일 나요. 여기에 핵심은 반드시 수학적 표현이 암기가 되셔야 돼요. 저는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노트, 여러분들 나름의 개념 노트니까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치관계 해놓고서는 내용만 숱하게 적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용은 되게 간단해.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여기다 적는 거야. 뭐냐면 국어적인 표현이 아니야. 수학적인 표현이요.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왜? 얘네들은 고3 때까지 쓸 거거든. 이 표현을 모르면 나중에 고3 때까지 계속 표현을 바꿔서 다르게 얘기하고 틀리게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그걸 포인트로다가 여러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위치 관계들이 좀 나눠져서 봐야 돼요.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들, 그러니까 기준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점하고 어떠한 선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일명 이거를 통칭해서 직선이라고 볼 거고요. 요 상황에서의 위치관계 하나랑 그 다음에 점이 있는데 이 점하고 평면하고 있을 때의 위치관계 하나. 요렇게 볼 겁니다. 뒤에 원래 위치관계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위치관계라는 아이가 우리 제목에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점하고 직선 좀 볼게요. 일단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 직선이 L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점,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점 A라는 아이랑 L이라는 아이랑의 위치관계 표현, 점 B라는 아이랑 직선 L이라고 하는 아이랑 위치관계 표현을 알아주셔야 돼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자, 점 A부터 볼 거고요. 점 B라는 아이 두 번째로 볼게요. 점 A부터 볼 겁니다.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점 A가 직선 L이라는 놈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통과하고 있다. 이런 건 국어적인 표현이라고. 수학적 표현은 수학적 표현답게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 점 B라고 하는 아이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라고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가끔씩 이 아이가 수학적 표현으로 직선 L 밖에 있다라는 말이 쓰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정석으로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점하고 평면을 보실 건데요. 평면은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 평면을 저는 P라는 아이로 볼 거고요. 여기에도 점이 있습니다. 점하고 평면이잖아. 얘가 A고요. 여기에 B가 동떨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도 국어적인 표현으로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수학적인 표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 아이도 점 A와 점 B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갑니다. 점 A는 평면 P라고 하는 거 뭐게? 그래, 맞아. 똑같아. 이거 하나. 그 다음 점 B라고 하는 아이는 평면 P 뭐게? 똑같아요. 위에 있지 않다까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요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아래에 있는 요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영역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문제 볼까요? 나와라! 자, 얘인데요. 겹쳤다. 쓰고 와야 된다. 네. 쓰고 문제 보셔야 돼요. 그거 아시죠?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세 직선 LMN.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상관없어요. 네, 많아도 상관없어. LMN이 있고요. 5개의 점 A, B, C, D, E 얘가 있대요. 대안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수학적 표현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1번, 점 B래요. 여기 계시네요. 직선 N이요. N이 어디 계시는데? 여기 있어요. 어때요? 이 N하고 이 점하고 위에 있지 않다라고 쓰셔야죠. 틀렸죠? 네. 다음 두 직선 L과 누구요? M이래요. L은 어디 계시고 여기 계시고요. M은 여기 계셔요. 그 L과 M의 교점이요. 점 B인데요. 틀렸죠? 다음 이번엔 점 B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직선 M이라는 아이가 등장했어요. 직선 M 여기 계세요. 점 B는 여기 있고요. 어때요? 위에 있는 거잖아. 위에 있지 않대. 웃기시네. 4번이요. 직선 L이 계신데요. 네, 직선 L이 딱 있는데 직선 L 위에 점이 아닌 거. 요거 위에 있지 않은 거. 누구세요? 저기요. 점 A인데요. D뿐이래요. D도 여기 있구나. D는 못 봤네. 예. A도 있고 D도 있어요. 이거 위에 있지 않는 거. 근데 오직 D뿐이래. 틀렸죠? 정답은 5번인가 본데요. 점 A라고 하는 아이와 직선 M이요. 여기 계시죠? 얘네들의 관계를 보신 거예요. 위에 있죠. 점 A는 직선 M 위에 있는 점인 동시에 직선 N도 보이시네요. 직선 N은 여기 있어요. 이거와 이거. 얘도 동시에 직선 N 위에 점이 맞네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겁니다. 수학적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국어적인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수학적 표현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시라고 보면 돼요. 일단 2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 2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되게 웃기는 게 2개의 직선이 등장할 때 우리가 뭉뚱그려서 다 보게 되면 너무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는데요. 이걸 크게 2가지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뭐랄까 기준을 다르게 주는 거야. 평면 안에서 하나,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하나. 그래서 이제 요 덩어리 하나, 요 덩어리 하나로 여러분들이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지금 직선이 2개가 존재하는데 평면에서 2개가 존재할 거냐 아니면 공간에서 2개가 존재할 거냐예요. 그럼 이 아이를 보실 때 우리가 이제 평면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면 하나가 요렇게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면, 제가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평면 P라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개의 직선이 지나가요. 한 놈은 이 L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 평면 안에서. 그리고 한 놈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얘가 M이라는 아이예요. 네. 이 둘의 위치 관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될까요? 만난다? 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수학적 표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주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평면이 요렇게럼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에서 직선이 지나가는데 한 놈이요.
L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지나가. 그리고 M이라는 한 놈이 더 나오시는데 그 아이가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 두 개가 겹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국어적인 표현이에요. 수학에서 특히 도형에서의 표현은 절대 겹친다, 같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수학에서 참고적으로 이제 수학에서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는 어떠한 값과 어떠한 값이 똑같을 때를 우리가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형 파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에서 같다라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표현법 뭐라고요? 네, 일치한다라고 표현해요. 정말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고3 때까지 계속 도형 파트에서 이렇게 겹쳐버리고 같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일치한다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다음 이제 하나가 더 있어. 평면이 요렇게럼 있는데 말이야. 한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얘가 L이에요. 근데 M이라는 직선이 지나가는데 두 개가 나란히 가는 거야. 그럼 와, 두 개의 직선이 나란히 가요. 나란해요. 뭐 이렇게 쓰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초등학교 때도 조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식으로 좀 세련되게 쓸 줄을 아셔야 돼요. 일명 평행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평행이라는 자가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좀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가자고. 수학에서 평행이라는 건 말이야. 절대로 만나지 않음을 의미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네 직선이니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뻗어나가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저기로 가던 절대로 만나지 않는 거야. 절대로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 하나만 더 제가 추가 좀 할게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평행할 때에는 새로운 기호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주고 계셔야 돼요. L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요? M이 있어요. 그죠? 두 개가 평행해요. 작대기 두 개 비스듬히 이렇게 딱 그려주시면 끝나요. 이게 바로 평행 기호입니다. 엄청 중요한 아이고요. 앞으로 이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 절대로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아, 만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평면 안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엔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다 돼. 평면은 이거 칠판처럼 면 하나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공간이라고 하는 건 다 되는 거야. 이 안에서 두 직선은 훨씬 더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첫 번째 아이부터 볼게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여기가 공간이잖아. 자, 선생님 팔 하나가 직선 하나고요. 선생님 팔 하나가 직선 하나야. 한 놈이 이렇게 지나가요. 한 놈은요, 저렇게 지나가요. 이거 뭐야? 만나죠? 근데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렇죠. 얘랑 똑같습니다. 점 하나에서 만나게 되죠. 한 점에서 만난다. 네. 이 표현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다른 직선이요. 얘랑 똑같이 겹쳐서 지나가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 겹친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이 왜 이러실까?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일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한 놈이 요렇게럼 지나가요. 네, 조금만 비스듬하게 갑시다. 이렇게 지나가요. 네, 재밌잖아. 한 놈이 이렇게 지나가요. 다른 한 놈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두 개가요. 계속 한없이 가더라도 절대로 안 만나요. 뭐라고 얘기하죠? 만나지 않는다? 평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아이야. 지금까지 보셨던 것 중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겹쳐가지고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평행하는 경우, 그쵸?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한 놈은요,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요, 한 놈은요, 이렇게 지나가요. 자, 동시에 가볼까요? 바보놀이. 네. 얘네들 평행해요? 아니요. 그렇다고 만나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만나지도 않아요. 우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얘의 뜻이 뭐라고요? 맞아. 만나지도 않고 and 그리고 뭐요? 평행하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꼬인 위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중학교에 딱 왔는데 처음으로 등장해 단어가 그럼 당연히 그런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 평면이와 그러니까 평면 안에서와 공간에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때의 표현법, 위에 세 개는 얘네 세 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간이기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 하나가 발생된다. 뭐다? 꼬인 위치가 하나 발생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문제 한번 볼까요? 나랑 아하, 겹쳤네. 예,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적고 오셔야 돼요. 자,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이 있습니다. 모서리 A씨래요. 잠깐 수도 모서리 A씨요? 걔가 누군데요? 아, 이 아이가 기준이구나. 갑니다. 얘랑 만나는 모서리래요. 자, 그 아이를 A라고 한대요. 잠깐. 지금 이 아이랑 만나려면 점 A에서 만나든지 점 C에서 만나든지 이 아이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몰 A. 가볼까요? 네, 그 개수를 A라고 한다고 하니까. 먼저 점 A에서 만나는 아이 누구 계세요? 얘 계시고요. 여기도 계세요. 오, 두 개요. 더 이상은 없네요. 다음 얘요. 여기서 만나는 아이요. 얘 계시고요. 여기 또 계세요. 더 있나요? 없어요. 두 개?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아, A는 4 나오는구나. 그죠? 계속 갑니다. 이번엔 요 아이랑 AC라는 아이랑 뭐 하는 거예요? 평행한 모서리래요. 선생님, 평행한다라는 건요,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서. 그쵸? 누구예요? 아, 여기 있네. 이 아이. 이 아이 있네. 그죠? 예.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다음 and.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물어보네요. 잠깐, 꼬인 위치가 뭐였죠? 한 놈은 이렇게 가고 한 놈은 이렇게 가는 놈. 절대 만나지도 않으면서 평행하지도 않는 아이. 그죠? 예. 얘랑 평행하는 거 지워주셔야죠. 그죠? 만나는 아이도 얘랑 얘였어요. 지울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랑도 안 돼요. 자, 그럼 갑니다. 이 아이요. 한 놈이 뒤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한 놈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어때요? 그렇죠. 이거 꼬인 위치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C라고 하는 아이, 모서리의 개수, 그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C라고 한다면서요. C라고 하는 아이는 내가 이 아이 모서리로 한번 써볼게요. 선분으로 그냥 표기하죠. 뭐. 아니, 모서리로 그냥 씁시다. 네. 그래. 모서리 누구요? 네, B2요. 얘 일단 꼬인 위치예요. 얘밖에 없나요? 제 눈에는 더 보이는데. 자, 먼저 이 아이요. 내가 만나는 애들이랑 평행하는 애들 다 지웠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을 반드시 살펴보셔야죠. 얘요. 한 놈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한 놈은 저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맞나요? 평행해요? 아니요. 얘 꼬인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서리 EF요. 하나 더 보이시죠? 누구요? 얘요. 한 놈은 뒤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한 놈은 저렇게 지나가요. 저 밑에서. 만나지도 않고요. 평행하지도 않아요. 얘도 꼬인 위치죠. 누구까지? D2까지요. 와, 이거 몇 개네? 3개네. 뭐 구하래요? A랑 B랑 2개 더해 주시고요. 5.
거기에서 C를 빼달래요. 3을 빼달래요. 얼마예요? 이거 나오시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세요?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문제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아이. 자, 이번엔 조금 더 부수적으로 가는 아이야. 별로 어렵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번 거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공간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왜 공간이냐면, 그러니까 평면 안에서 등장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면이 어떤 식으로 등장할 거냐면 직선하고 평면. 요 관계가 하나 있으실 거고요. 얘네들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면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면이 등장하게 되니까 당연히 공간이라는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일단 직선하고요. 평면의 위치 관계 한번 가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직선 하나랑 평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평면이라는 아이랑 직선이라는 아이랑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평면이라는 아이에서 분명히 직선이 한 놈이 요렇게 지나가. 이걸 뚫고 지나가. 그럼 뭐예요?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우, 잘하는데? 무진장 쉽죠? 네, 무진장 쉬워요. 다음 and, 이번엔 평면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평면이 있어. 자, 이건 그려야 되겠네요. 평면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 얘가 평면이야. 근데 직선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평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평면 안에 직선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잠깐만요, 선생님. 이럴 때는요, 일치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건 국어적으로 봐도 일치한다라는 게 좀 안 맞지 않아요? 왜? 아, 그렇죠. 일치라는 건 어떤 놈과 어떤 놈이 동등한 자격이어야 돼. 근데 얘는 되게 웃기는 게 한 놈은 면이고요. 한 놈은 선이야. 얘네가 동등한 자격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치한다라는 말이 좀 안 어울려요, 여러분. 여기서는 포함된다. 이 말이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아이들 부수적으로 쓰게 되면 누구? 직선, L이 평면, P에 뭐? 포함된다. 혹은 평면 P는 직선 L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포함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 포함이라는 건 누군가와 누군가가 동등한 자격이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특히 도형에서는 우리가 이 표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너무 쉬워. 평면이 이렇게 있어. 네, 여기가 이제 평면인데, 근데 여기에 직선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냐면 이거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던가 아니면 저런 식으로 지나가던가. 제가 이제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제 선생님 노트예요. 이거 노란색 노트인데 이게 면이야. 자, 이게 면이야.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직선이 자 이제 갑니다. 위로 이렇게 지나가요. 혹은 위로 이렇게 지나가요. 혹은 이렇게 지나가요. 전부 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행이라는 건 뭐라고요?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P가 이렇고 그럼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요. L이라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볼게요. 기호로 좀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선생님 그 작대기 두 개요? 그거예요. L하고요. P가 이렇게 있는데요. 작대기 두 개요. 끝. 재밌죠? 이거예요.
네. 자, 이거 말고 이제 두 개의 평면으로 한번 보실 거예요. 이 두 개의 평면 같은 경우는 떨어뜨렸어야죠. 평면이 두 개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지금 평면이 두 개면 이제 만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쵸?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얘네 둘이가 똑같이 겹쳐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맞아요. 일치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평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갖고 만나지를 않는 거야. 그럼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써요? 네, 맞아요. 평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고. 일단 만나는데 얘가 한 점이야? 면이 분명히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요? 그렇죠. 직선이 생기죠. 그래서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다음, 아까 겹치는 경우. 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일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동등한 자격 조건이잖아요. 면과 면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 뭐 있어요? 평행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기호가 작대기 두 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 직선이라는 아이랑 평면이라는 아이랑 생각해 봤을 때 조금만 지우고 얘기할까요? 참고사항 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P야. 근데 L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 얘가 L이에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 평면과 요 L이 정확하게 90도로 딱 만나는 거야. 그럴 때에 여기를 점 H라고 볼게요. 딱 만나는 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어. 일단 기호를 보셨을 때 뭐요? 맞아요. L하고요. P라는 아이랑 직교한다. 90도로 들어간다. 라는 이 기호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때의 이 점 H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똑같아요. 수선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L이라는 아이 수선이 딱 지나갈 때, 평면 P에 대해서 L이라는 아이 수선이 딱 지나갈 때 그때에 부딪히는 점, 만나는 점, 생기는 점,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선의 발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자, 사실은 이 공간 파트에서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거 적용 문제들은 심도 있게 봐주셔야 돼. 눈여겨봐주셔야 돼. 직육면체가 있었대요. 직선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랍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네요. 1번 동그라미 뭐라고 나오냐면 AC가 딱 나와 있어요. AC는 누구냐면 얘예요. 얘는 되게 웃기는 게 이 위에 있는 요 면에 딱 포함되는 아이야. 대각선이잖아요. 지금 A, B, C, D 요 면에 포함되는 하나의 선입니다. 그렇죠? 되게 웃기는 게 이 선분 AC랑요. 평행한 면이래요. 그럼 얘랑 평행한 면은 이런 옆면들이야? 아니죠. 네. 뭐예요? 그렇죠. 얘예요. 얘. 여기 밑에 있는 면. 이 면에 포함되고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 면하고 평행되는 면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면은 EFGH 맞는 얘기네요. 2번이요. 면 AEGC가 있대요. AEGC면 누구시냐면 여기 사이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놈이에요. 근데 얘랑 평행한 모서리랍니다. 이 아이랑 평행한 모서리? 아니 면이 이렇게 있게 됐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평행이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평행이고요. 비스듬히 이렇게 지나가는 거 저렇게 지나가는 거 다 평행이에요. 만나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얘랑 평행하는 모서리. 얘네들은 다 만나는데요. 밑에 얘네들도 만나는데요. 여기도 만나고요. 여기도 만나요. 이런 애들은 아예
그 면에 포함되는 애들이고요. 누가 계세요? 그렇죠. 얘랑 얘 보이시네요. 그죠? 얘네들은 절대로 안 만나요. 얘랑 요 면이랑.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때의 모서리는 BF랑요, DH이다. 맞네요. 그쵸?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아직 답은 없어요. 계속 갈게요. 나라의. 모서리 BC가 기준일이래요. 예, 모서리 BC. 얘입니다. 얘와 수직인 면이랍니다. 아, 90도로 정확하게 들어가시는 면이어야 돼요. 그렇게 만나는 면이야. 그럼 누구 보이세요? 하, 여기요. 이거 90도잖아요. 이렇게 90도니까. 직육면체라면서. 얘만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아이와 수직인 면은 A, B, F, E 맞고요. 그 다음에 C, G, H, D 맞네요. 이것도 옳은 겁니다. 4번 갈까요? 선분 AC. 이번엔 AC가 누구냐면 아까 걔.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래요. 요 아이랑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나셔야 된대. 그럼 점 C에서 만나는 면이요. 누구 계세요? 요 아이랑요. 그리고 누구도 보여? 얘도 보여요. 점 C에서 만나고 있죠. 정확하게. 다음 점 A에서 만나고 있는 아이가 또 보이시네요. 누구 보이세요? 네, 저기 뒤에 있는 아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여기 옆에 있는 아이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이렇게 4개가 나오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건데요. 5번 갑니다. 이번엔 뭐래요? 선분 AB 보이시죠? 얘와 면 EFGH요. 네, 얘가 꼬인 위치에 있어요. 저기요, 꼬인 위치는 직선 상황에서만 꼬인 위치가 등장하는 거지. 면하고 하나의 선인데 이 선분하고 요 면하고요. 이게 어떻게 꼬인 위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직선 상황에서, 공간에서의 두 직선 상황에서 등장하는 게 꼬인 위치입니다.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평행하죠.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시겠네요. 이게 문제 하나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이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와라! 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 나보고 여기에서 해석을 하래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면 좋아요. 정육면체 아니면 직육면체 같은 애들 하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로 따져보는 거죠. 공간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아이 하나만 딱 그려놓고요. 직선 LMN, 그 다음에 면 PQR이랍니다. 다음 중 이들의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1번부터 볼게요. L하고 P하고 90도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럼 제일 만만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안한 걸로 가세요. 저는 평면, 밑면으로 갈게요. 요거를 P. 그 다음에 얘랑 90도로 딱 만나는 아이. 나 얘로 갈게. 얘가 L이야. 그리고 또 하나요. 이 P란 아이랑 Q란 아이랑 평행이래요. 그럼 얘랑 평행인 거 누구 보이세요? 여기요. 얘 Q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L하고 Q하고 평행이에요? 90도. 수직으로 만나죠? 틀렸습니다. 2번이요. 이번엔 L과 M과 평행이래요. 나 L을 여기다 뒀으니까 M을 그럼 여기다 둘게요. 네, 두 개가 평행이죠? 얘네 두 개가 평행이고요. L하고요. N도 평행이래요. 그럼 나 저기 뒤에 있는 거 나 요거 놓을게. 요거야. 요게 N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M과 N이 직교한데요. 틀렸죠? 평행합니다. 그죠? 예. 자, 이제 계속 볼게요. L이 있고 P가 있는데 수직으로 만난대. 너 나와. 너네 다 나오고 너도 잠깐 나와. 그래서 얘네들끼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이입니다. P랑 L이 일단 수직으로 만나고요. 그리고 M하고 P하고 또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럼 P가 여기 있고요.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아이 누구로 갈까요? 나 저기 뒤에 있는 얘로 갈게. 얘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랑 수직으로 만나고 이 P라는 아이랑 요 아이랑 또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그랬을 때 얘랑이 뭐 한대요? 수직으로 만난대요. 보시는 것처럼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절대로 그 아이는 옳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P와 Q가 90도로 만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아이 다시 하얀색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P를 여기로 잡고요. Q를 그럼 저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가 Q야. 네, 90도로 만나죠? 그 다음에 P라는 아이랑 R이라는 아이랑 평행한대요. P가 여기였으면 얘랑 평행하는 거 저 여기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R이야. 그랬을 때 Q랑 R이랑 90도로 만난대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저기요, 혹시나 Q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앞면. 얘랑 어때요? 90도죠? 여기 이쪽 왼쪽 옆면일 수도 있어요. 90도죠? 저 뒷면이어도 90도예요.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다 되셔야 돼. 그러니까 따져보셔야 돼.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확인사살. P랑 Q랑 90도고요. 자, 요거 90도죠? Q랑 R이랑 90도래요. 자, 내가 여기처럼 R을 여기 위로 볼게. 이렇게. 보면 P랑 R이랑 뭐래요? 평행인 경우도 생기는데요. 90도인 경우도 생기긴 생겨요. R을 일로 안 보고 여기를 Q라고 봤을 때 Q랑 R이랑 90도라면서 얘랑 90도인 거 여기도 있어. 얘를 내가 R로 보면 돼. 그럼 P랑 R이랑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난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절대로 답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 몇 번? 4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위치관계를 정리해드렸어요. 앞쪽에 개념 파트 여러분들이 싹 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표현법 위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적용 문제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